이번 시간은 페이지 69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수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한 물을 이 더러워진 물을 실외로 빨리 배출해야 되겠죠. 그거와 관련된 설비를 배수 설비라고 하죠. 그러면 이 배수 설비에서 2번에 보시면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자,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목적에서 오수가 있고요. 오수, 그리고 잡배수, 오수, 이렇게 나눠지죠. 특수배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특수배수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파트는 총합 문제의 지문 정도로 언급이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오수나 잡배수나 이런 특수배수 이런 것들이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등장이 된다. 자, 그러면 오수는 대변기나 소변기와 같이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나온 더러운 물을 배수하는 것이 오수 개념이죠. 그리고 잡배수가 우리가 구정물이라고 칭합니다. 구정물. 보통 생활배수입니다. 그래서 욕조나 세면기, 싱크대 이런 데에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잡배수 개념이 됩니다. 구정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이 빗물이 우수 개념 되겠죠. 그리고 특수배수는 이런 수온이나 방사능 같은 물질을 포함한 배수를 특수배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중력배수와 4번 기계배수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력배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배수가 중력배수죠. 자,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 아파트의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관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으면 중력배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 낮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로 펌프로 풀어야 되겠죠. 이것을 기계배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제배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계배수가 배수 펌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얘는 배수 펌프를 활용해서 퍼 올리는 것이 기계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논클로크 펌프란 이 펌프로 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건축물이 지하층 있는 건축물의 배수는 거의 다 기계 배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0페이지 5번의 간접 배수. 자, 이 간접 배수는 반대의 개념은 직접 배수가 되겠죠. 직접 배수. 반대의 개념은 직접 배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배수가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이 된 겁니다.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한 것이고, 직접 연결을 시킨 겁니다. 연결이고. 근데 간접 배수는 직접 연결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접 배수는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배수 간에 직접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하지 않고,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자, 일반적인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공간을 우리가 두어서 배수하는 것, 이것이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간접 배수. 자, 그러면 간접 배수는 대표적 에어컨 같은 경우 어떤가 하면 별도의 호스를 밖으로 빼잖아요. 토수구를 두잖아요. 아니면 안 둘 때는 보통 무슨 통을 갖다가 물을 받았다 갖다 버리죠. 이런 것을 간접 배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6번의 트랩. 트랩 개념. 트랩은 여러분들 시험에 이것은 2차에도 시험이 몇 번 나왔고 시설 개론에도 몇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트랩은. 자, 이 트랩은 일반적인 이 이제 건축물에 이런 위생기구를 실내에다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제 위생기구에
배관 속이나 이런 탱크 속에 이제 악취가 건물 내로 들어오면 악취가 안 좋죠. 그래서 생활에 맨날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 냄새 계속 나고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이 트랩 내부에 물을 고이게 해서 그 그림과 같이 악취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쓴 것이 하수가스에 있는 역류반, 그것이 트랩이죠. 그래서 이 트랩에 고여 있는 물을 보통 봉수라고 하죠. 7번의 봉수 및 트랩에 차 있는 물. 자, 그래서 이 트랩을 보통 보면 세면기에 보통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죠. 세면기는 벽면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랩을 교차하도록 해놨죠. 뭉치도록. 그래서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안에 고인 물이 봉수입니다. 봉수인데, 그래서 보통 P트랩을 쓰게 되죠. 이 고여 있는 이 물을 봉수라고 하고 이 전체 이 기구를 트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봉수 깊이는 이 상단에서 여기까지 이것이 봉수 깊이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봉수 깊이고, 봉수 깊이는 일반적으로 트랩의 구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략 5에서 10cm 사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보통 봉수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 통수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배수의 흐름을 저해함으로써 배관의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5cm보다 적게 되면 봉수가 잘 파괴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내 악취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깊이로 해서 이 봉수 깊이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 능력에 따라서 봉수 깊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생 기구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면기는 5cm 한데 대변기는 더 깊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대변기도 세출식이나 쇠락식 같은 건 5cm로 봉수 깊이를 설계하거든요. 근데 뭐 사이폰 제트식 같은 거는 75mm로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변기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위생기구 종류에 따라서 봉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습니다. 봉수 깊이는 트랩의 이 구경에 관계없습니다. 구경에 관계없이 요 사이에서 보통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랩이 8번 SPU 드럼벨에서 트랩이 지금 현재 종류가 나오고 있죠. 생긴 형상에 따라서 8번 S형으로 생겼다 해서 S트랩이라고 합니다. S트랩은 뭐 여러 군데에 과거에는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변기는 S트랩을 쓰게 됩니다. 대변기. S트랩, 대변기는 그 자체가 트랩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로 만드는 거. 별도로 거기에다가 다는 것이 아니라 변기 자체가 S트랩입니다. 트랩 모양을 보려면 변기를 이렇게 절단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트랩은 대변기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배수가 잘 되는 것이 바로 S트랩이 됩니다. 근데 이 S트랩은 봉수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P트랩이 나오는데 이것이 세면기죠. P트랩. 생긴 형상이 영어 알파벳 P처럼 생겼다. P트랩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세면기에 사용되는 것이 P트랩입니다. 그래서 배수 입관, 배수 입관 수직관에다가 바로 접속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P트랩입니다. 그리고 10번에 영어 알파벳 U처럼 생긴 U트랩이라고 하죠. 자, 이 U트랩은 뭐 가옥 트랩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도 칭합니다. 가옥 트랩 또는 메인 트랩. 자, 보통 이거는 배수 행주간 도중이나 배수 행위 수평이죠. 행주간 도중이라든지 또는 가옥 배수관 말단에 설치가 됩니다. 가옥 배수관 말단 이런 데 설치돼서 공공 하수도의 하수가스의 역류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알파벳 U처럼 생겨서 U트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드럼트랩. 특히 U트랩하고 드럼트랩. 이런 것은 벨트랩하고는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해두십시오. 자, 드럼트랩도 생긴 형상이죠. 그래서 SPU 드럼. 이 드럼의 형상이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여기에 따라서 트랩 모양이 정했다. 그래서 드럼 트랩은 주방의 싱크죠. 개수대라고도 하죠. 그러면 아파트 싱크 열어보시면 안에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드럼처럼 생겼다고 해서 드럼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의 싱크고요. 근데 나중에 주방 싱크대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안에 그 내부하고 그 배관을 타고 내려간 게 PVC로 되어 있죠. 그 안에 여기서 내려간 미세물질이 많이 껴서 썩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펑 이런 거 사다가 부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 되거든. 싹 배수를 하세요. 그리고 한 번 해가 안 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없어질 겁니다. 안에 청소는 했는데 자꾸 냄새가 나면 그 안에서 뭐 이물질이 썩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벨트랩 12번에 벨트랩은 벨은 총 아닙니까?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벨트랩이라고 하죠. 자, 벨트랩은 자, 이 욕실 가는 바닥 배선이죠. 욕실 바닥 생각하면 되죠. 욕실 바닥을 플로어 바닥 트랩이라고 보면 돼요. 바닥에 설치하는 트랩이 벨트랩이다. 생긴 모양이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옛날에는 거의 다 이걸 썼었습니다. 최근에 집중하다 보니까 벨트랩이 사용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욕실 바닥과 같은데 옛날에 뭐 공중 욕실 같은 데도 이런 바닥에 물 내려가는데 벨트랩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트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욕실 바닥. 자, 그리고 13번에 저직기. 13 저직기는 더 나아간 것. 일반 트랩은 이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가스 이런 것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썼는데 이 저직기는 다른 목적을 가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직기는 트랩 기능에다가 플러스 기능을 더 갖춘 겁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게 이물질은 분리 제거 기능을 갖춘 거예요. 제거 기능을 더 갖춰준 것. 이것이 저직기입니다. 저직경 트랩. 저직경 트랩은 그 명칭이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물질 분리 제거가 무엇이 이 기능에 따라서 트랩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4번의 그리스 저직기, 그리스 트랩이라고도 하고 기름기, 그리스 저직기 또는 트랩이라고 해요. 트랩. 그래서 앞에다가 기능은 어떤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느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석고다, 플라스트 저직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모발이다, 머리다, 헤어, 저직기 이렇게 모발이 헤어 저직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 저직기는 바로 호텔의 주방입니다. 얘는 호텔의 주방에 쓰는 거죠. 호텔의 주방에 사용해서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이 그리스 저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통기관. 자, 이 통기관은 그럼 이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통기관이죠.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통기관입니다. 통기관. 자, 이 통기관은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날개를 드시 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날개를 드실 때 한쪽만 구멍 내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반대쪽에 구멍을 내서 조그만 구멍을 내서 손으로 딱 젓가락으로 톡 대서 구멍을 메우고 앞부분을 크게 내서 이렇게 공기를 공급해야지 노란자가 잘 나옵니다. 만약에 공기 공급 안 되는 데서 하면 쭉쭉 빨아 당겨야지 나옵니다. 노란자가. 그래서 계란이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 통기관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배수라고 하면 돼. 배수를 원활하게 해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기관은 사실 처음에 설치된 목적은 사실 이겁니다. 통기관은 이거죠. 이 트랩의 이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예요. 봉수 보호. 이게 사실 주된 목적이었거든. 자, 건축물에 공동주택에 사용해서 트랩 설치해가지고, 야, 저렇게 딱 해서 물을 가둬두게 딱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는 딱 갇힙니다. 그런데 저기 파괴되면 안 갇히죠. 그래서 봉수가 파괴되는 걸 방지해 봉수 보호 목적의 통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통기관을 해주니까 배수 흐름도 원활해지는 거예요. 배수 흐름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목적도 더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봉수보호입니다.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수 흐름도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통기관의 설치 목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기관은 여러 통기관이 있는데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16번에 자, 도피 통기관이 나옵니다. 도피 통기관. 통기관은 뭐 도피 통기관 뭐 거기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신정 통기관, 습식 통기관 이런 게 나죠. 뭐 각계 통기관도 있고 여러 통기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 통기관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도피 통기관이라고 칭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배수 수평관이 있고 배수 수직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 수직관, 수직관을 입상관, 줄여서 입관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에 각각의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변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때 공기를 공급해주는 관이 있습니다. 자, 이 통기 수직관, 입관이 있습니다. 근데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일일이 하나씩 설치하면 각계 통기관인데, 근데 최상류 기구의 통기관을 하나를 설치해 줍니다. 이것이 이 통기관을 자, 보통 루프 통기관 또는 회로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한상 통기관이라고 하는데 최상류, 자, 보통 배수 수직관이 있을 때 가장 멀리 설치된 기구, 이것을 최상류 기구라고 하고요. 최상류 기구라고 합니다. 그럼 배수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기구, 이것을 최하류 기구라고 합니다. 최하류 기구. 그래서 배수 수직관에서 제일 멀리 있는 기구에 접속해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것, 이것이 루프 회로 통기관입니다. 또는 한상이라고도 해요. 근데 교수님 잘 안 씁니다. 한상은. 루프 내지 회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때 회로 한상 통기에서 통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하류 기구 쪽에 여기다가 통기관을 접속해 줍니다. 이 통기를 도피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도피 통기관. 도피 통기관 출제됐죠. 자, 루프 통기관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피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7번에 습식 통기관, 수변 통기관. 자, 습식 통기관, 이 수변 통기관은 자, 이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설계된 경우가 있어요. 보통 배수 입관에 수직관에다가 이렇게 세면기를 설계할 수 있죠. 자, 뭐 여기는 다른 위생기구가 이런 변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상류 기구 쪽에 통기관을 접속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회로 루프 통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위가 여기에 해당되면 이 부분인데 배수 입관 요 부분이 습식 통기관, 서변 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습식, 서변 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통기관. 그러면 서변 습식 통기관은 자, 여기에서 이 기구에서 물을 내려오지 않을 때는 통기입니다. 통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물을 내려면 배수까지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보통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하는 건식인데 여기는 물이 내려갔다 해서 습식, 서변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하면 이것은 보통 습식인데, 최상류 기구에 접속, 여러 기구를 담당만 하면 그것은 루프 회로 통기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정 통기관 18번에 신정 통기관 배수 수직관의 끝을 간격을 그대로 연장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에다 개구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건축물 옥상에 보면 이렇게 지붕 같은 데를 보시면 배관이 이렇게 해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굽혀져 있는 거 이게 보이실 겁니다. 아파트 이거 보면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이것이 신정통기관. 그래서 신정통기관을 배수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신정통기관, 이것을 배수통기관 이렇게 칭합니다. 배수통기관. 그래서 배수수직관 끝을 연장 그대로 간격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대기 중 옥상에다 개구한 통기관이 신정통기관, 배수통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19번에 결합통기관. 자, 결합통기관은 이것을 결합통기관이라고 합니다. 배수수직관하고 통기수직관 이 두 개를 연결해 준 겁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준 통기관이 이것이 결합통기관이 됩니다. 결합. 자, 이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인데 이거는 고층 건물에 쓰는 겁니다. 고층 건축물에. 고층 건물에서 자 이겁니다. 보통 배수수직관을 통해서 공기가 공급이 되거든요. 위에서 물을 안 내리면. 자, 그런데 문제 이거죠. 중간층에 이런 데서 물을 내리게 되면 배수수직관을 통해서 공기가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히면 우회로를 둬야 되겠죠. 통기수직관을 통해서 다시 배수수직관에도 공기를 일정량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통기관이 바로 결합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통기관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안 나온 통기관이 신정통기관이에요. 유일하게 출제가 안 된 게 신정통기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냈던 게 저거 있죠. 강경 가지고 이제 다뤘던 것이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정통기관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번하고 21번에 자, 소벤트 방식과 섹션 특수 통기 방식이죠. 20번하고 자, 이 소벤트 방식하고 소벤트 방식과 그리고 21번에 섹스티아 방식 이 두 가지는 특수 통기 방식입니다. 별도의 통기입관을 설치하지 않고 자, 특수 이음새를 이용해서 통기를 해준 게 소벤트하고 섹티아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소벤트 방식은 자, 공기 분리 이음새하고 공기 혼합 이음새를 쓴 거야. 공기 분리 이음새와 공기 혼합 이음새 이 두 가지 이음새를 사용해서 해준 것이 소벤트고 섹티아 방식은 이 섹티아가 들어가야 돼. 섹티아 복간하고 섹티아 이음을 써준 거죠. 이음새. 이음. 이걸 쓴 것이 바로 섹티아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으로 언급돼서 한 번 정도 언급이 된 적은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의 청소구 컬린아우트. 자, 이 청소구 컬린아우트 이건 뭐 18회 때 한번 언급했죠. 컬린아우트. 자, 보통 이겁니다. 배관이 막혔을 때나 이랬을 때 점검 수리하기 위해서 찌끄게 차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는 게 청소구 컬린아우트가 됩니다. 그리고 23번에 자, 파이프 샤프트. 보통 현장에서는 파이프 피트란 용어를 많이 쓰죠. 이 파이프 샤프트. 자, 이 파이프 샤프트는
1번 5비트. 보통 이 수직배관 통로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보시면 욕실이나 주방, 이런 게 뭐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러면 배관을 따로따로 다 내려가면요, 밤에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물 내려가고 저기서 물 내려가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통로를 만들어요. 수직배관 통로라 보시면 돼요. 수직배관 한쪽에다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게 되면 소음도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배관의 통로 부분이 파이프 샤프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뻥 뚫어놨어요. 거기다 배관하고 몇 개 층마다 불연제로 메우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야매로 한 사람들은 안 메워놔가지고 나중에 이 파이프 샤프트가 불길 통로가 돼서 확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실 공사한 데는 파이프 샤프트를 통해서 불길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배수 쪽 다루고 더러운 오수 처리 설비까지 같이 모으겠습니다. 배수하고 오수는 약간 더러운 놈이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오수 처리 설비, 오수 처리 설비도 용어 기준에서 꽤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오수 처리. 사람이나 이런 대변기나 소변기 이런 데서 나온 물이 오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오수 처리 설비 쪽에서 보시면 먼저, 자, 이 오수 처리 쪽에서는 용어 부분도 한 번씩 시험에 꽤 나왔습니다. 쉽게 나오면 한번 나올 타이밍도 조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수 처리 쪽에서 먼저 그 BOD. 자, 첫째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랑 BOD. 생물학적 산소의 BOD는 이것은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합 문제 지분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BOD 수치가 클수록 수지로입니다. 그죠? 물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BOD 수치죠. 그래서 BOD 수치가 클수록 물의 오염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2번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것은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셔야 될 항목입니다.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자, 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 공장 폐수, 아염동운 공장이었다. 그러면 이 공장 폐수에 아연과 같은 무기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무기물질이 함유될 경우는 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 산화제나 이런 걸 투입합니다. 그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되냐 이걸 측정하는 게 바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 폐수와 같은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BOD 측정이 불가능할 때 COD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이 COD는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럼 COD 수치도 커지면 이 물의 오염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O, 용존산소량, 요거는 기출되었습니다. 이것이 16회 때 아마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DO, 용존산소량, 그래서 이 DO가 보통 용존산소량으로서 물속에 얼마나 산소가 녹아있네, 그죠?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4번에 SS, 부유물질. 자,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오수의 부유물질, 오수의 탁도 흐린 정도를 나타낸 것이 SS입니다. 이거는 14회 때 나왔습니다. 제가 해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COD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OD 이제 해 두십시오.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1번 BOD나 2번 COD나 자 3번 자 DO 용존산소량 4번 SS 자 이 네 가지가 측정 단위가 동일합니다. 측정 단위가 다 ppm, parts per million, ppm 단위를 씁니다. ppm, 100만 분율을 쓰고 있습니다. 100만 분율인
ppm 단위를 측정 단위로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BOD 제거율이 나오죠. BOD 제거율. 자, BOD 제거율의 측정 단위는 퍼센트죠.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분율. 자,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유입수 BOD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는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 방류수 BOD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차에다가 이걸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BOD 제거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 관련된 식에서 유입수 BOD를 구하라가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주어지지 않고 나머지 요소를 다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생각이 나시면 식에다가 풀지 마시고 하나씩 대입을 하시고 맞아 떨어지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다가 실수로 답을 못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분명히 제거율을 구하든 유입수 BOD를 구하세요. 또는 유출수를 구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두 가지는 주어지고 하나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주어진 수치를 써넣으시고 답에서 하나를 찾아가 넣으십시오. 딱 떨어지는 게 답입니다. 그래 구하면 100%인데 계산하시다가 틀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고 일일이 넣으세요. 대입을 하시면. 그래서 이 식이 한 번 나왔고 유입수 BOD를 구하는 것이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단위가 퍼센트라는 겁니다. 얘는 100만 분율 ppm 단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6번에 스크린 나옵니다. 자, 스크린은 일종의 여가장치입니다. 여가장치로서. 자, 여러분들이, 자, 저 개념이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봤어요. 그러면 내 발을 누르게 되면 물이 배관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탱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가장치에 걸러지겠죠. 그것이 스크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 스크린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주 비양심이 여기에 다 걸립니다. 변기에 넣지 않을 것을 넣게 되면 여기에 거의 다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이 되는 부분이 이 스크린 부분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 오수가 역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층 부분에 막 나옵니다. 아니면 원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조로 탱크로 넘쳐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는데 최근에는 1층은 별도로 빼고 2층 이상에서 별도로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아파트는 1층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2층에서 역류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층 부분에 사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1, 2층은 남에게 양보하세요. 명심하세요. 3층까지 양보하세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침전. 침전이란 것은 깔아앉히는 거죠. 묵은 물질을 깔아앉히는 것이 침전이죠. 고용물을.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부페 탱크식 정화조나 이런 데서는 침전 분리조라고 합니다. 부페조를 현기성이 부분에서 침전 깔아앉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래서 똥차가 와서 퍼가죠. 침전된 것은. 그리고 8번에 교반. 자, 교반이라는 것은 기계적 휘저어서 섞어주어서 산화시키면 뒤집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교반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스크린이나 침전이나 그리고 교반 이런 것은 9번의 여가 물리적 처리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가는 거르는 개념이죠. 여가는 모래나 이런 거에서
걸러서 정하는 방법이 바로 여가입니다. 여가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미생물 10번하고 11번에 보면 호기성 미생물과 현기성 미생물이 나옵니다. 호기성 미생물하고 현기성. 자, 이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미생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 속합니다. 생물학적. 그런데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식을 하는 생육하는 균이고, 그 반면에 현기성균은 산소가 없는 곳에 생육하는 것이 현기성 미생물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호기성 처리 방식, 생물학적 처리 방식 중에 호기성 처리 방식이고, 그래서 이것이 현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현기성 처리 방식이 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면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반면에 얘는 산소 공급이 필요 없는 거죠. 얘는 산소 공급이 필요 없어. 그래서 밀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통기 설비를 갖춥니다. 통기 설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 호기성 미생물은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장기 폭기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장기 폭기 방식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그 대부분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자, 부패 탱크 방식, 부패 탱크나 이런 이모퍼 탱크와 같은 탱크가 들어가요. 탱크가 들어가는 방식들이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 방식 중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들이 악취 발생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발전된 기술력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요. 처리 시간이 짧아요. 처리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용량도 적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손안의 컴퓨터가 핸드폰이 된 거죠. 사실 옛날 컴퓨터 가지고 몇 대를 갖다 지금 현재 손안에 넣고 있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처리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죠. 처리 속도가 하도 빨라서 컴퓨터도. 그래서 이 호기성 그래서 이 현기성 미는 처리가 굉장히 늦어요. 미생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술력을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은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호기성 처리 방식의 비용들은 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 소비 이런 것은. 그런데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들이 비용은 적게 들어가요. 동력비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가는데 악취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다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 국도를 달리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그럼 이 동네예요. 이것을 지내는 거. 그래서 옆에 엄한 사람 잡지 마세요. 너 방귀 뀌지 이러면서 한 명을 악당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주변에 얘들이 냄새가 좀 나거든요. 악취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수 쪽과 오수 처리 설비 이런 분야를 다뤄봤습니다. 기억하시고 여기는 기본적인 용어 부분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학습을 좀 정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스 설비 쪽과 소방 쪽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